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그 한 사람으로서 여기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아주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한국말 못하는 것처럼 해야지 미국에서 온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이제 소아재활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의과대학을 갈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저 평생의 그 소원이 뇌성마비를 돌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가야 됐고, 의과대학을 한참 걸려서 갔어요. 한 3수해 갖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의학과라는 거를 의과대학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게 된 것도 소아 재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는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을 다 받았지만은 소아 재활이 따로 서브 스페셜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도 다시 하고 다시 아니고 소아과는 처음으로 하고 재활의학과는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 재활 의사가 됐는데요. 디스클로저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바추람 톡신 인젝션 그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나요? 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엔다우드 체어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미국에는 그 돈이 한 2 밀리언, 3 밀리언 달러가 있었고 그 교수들이 계속적으로 잘 연구도 하면서 돈 안 벌어도 자기 잡을 잘 갖고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엔다우드 체어 이름이 뭐냐면 A. 데이비드 고에르치 그 선생님인데 이분이 마치 재활의학과 의사면서도 소아 재활을 하셨더라고요. 하셨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기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그 연인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죽을 때쯤에 정신적인 연인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을 제가 영광스럽게 그 사람 이름을 따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재활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한 2003년도에 보드가 처음 생겼어요. 처음 생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이 뭐 소아재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살다가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떤 컴플리케이션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사실 돌봐주는 그런 학문이 되겠는데 소아재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의사인가? 아니면은 뭐 소셜 워커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사이카이트리스트인가 뭐 심리학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사실 무슨 메디컬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돌봐줘야 되고 그 어린이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의사인지 아닌지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2003년에 소아재활 보드를 다시 따고 현재는 이제 재활학과 소아재활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소원이 성취가 됐죠. 평생 뇌성마비를 하고 싶었는데 95% 제 환자가 뇌성마비예요. 미국 전역, 세계 전역에서 저한테 오는데 저는 별로 특별한 무슨 뭐 재능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의사예요. 사실은 제가 치료하면 저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왜 코미디언이 안 되고 의사가 됐느냐 그래갖고 섭섭해하셨어요. 내가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너 용돈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그만두고 네가 코미디언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너무 고생도 안 할 텐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럴 정도로 제가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저의 탤런트를 우리 보호자들이나 환자들한테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은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웃다가 가요.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자기네가 장애 있다는 거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를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저 보고여관이라는 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자리에 있게 되나? 내가 얼굴이 예쁜가? 말을 잘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병원이 여성을 위주로 시작을 했고 그 여성이라는 게 뭐예요? OBGYN 꼭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게 그 뇌손상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 서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뇌성마비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옛날에 그 몸 잘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다 보면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날 쯤이나 그리고 뇌가 다 성장, 그러니까 머추레이션이 끝나기 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집단을 다 뇌성마비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암만 뇌 손상이 있어도 그게 진행성인 거는 뇌성마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진행하지 않는 거. 한번 다쳐버린 거. 그래서 한 2살 반에서 3살 전까지 무슨 이유로든지 브레인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를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뭐 무브먼트나 파스처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다 뇌성마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들을 보면은 얘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어떤 때는 굉장히 마일드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시비어하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불 조금 껴주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 동영상이거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심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뇌성마비로 볼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부 무브먼트에 문제가 있는 거, 움직이는 거에. 그래서 그 패스피지올로지, 여기 우리 김현미 선생님이 신경과 선생님이라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뇌성마비가 되는 그 패스피지올로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white matter, white matter가 다치면 보통은 그 뭐라 그러나 미숙아들이 그 white matter에 그 뭐라 그래요? 백질이라 그러나?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first trimester에 그 임신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뇌가 그때 막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브레인 디스제네시스 그래갖고 뭐 리센세팔리, 프로센세팔리, 브레인 형성이 이상하게 돼간 사람들이 보통 엄마들이 인펙션이 있거나 뭐 다이비티스가 있거나 그래갖고 뇌손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스트로크. 뱃속에 있을 때도 스트로크가 될 수 있지만 태어나서도 스트로크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모든 이런 것이 3살 전에 일어나야지 돼요. 뇌가 아직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그 뭐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태어날 때 뭐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뇌성마비가 됐다. 그래서 되는 뇌성마비는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에 그 유전학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유전 때문에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가 40%가 넘는다 그래요. 여기 신생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치료를 똑같은 게 뇌성마비가 아니 똑같이 미숙아가 됐는데 어떤 애는 뇌성마비가 되고 어떤 애는 안 돼요. 그치? 치료도 똑같이 해줬는데. 그래서 지네틱스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42%에서 46%가 뇌성마비는 그 지인의 문제가 있어서 된다는 그런 결론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first trimester에는 그 마일리네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브레인이 이상하게 생겨지는 거고, second trimester 그 미숙아가 됐을 때는 white matter의 문제가 되는 거고, third trimester에는 블리딩이나 뭐 옥시전이 전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는 베이잘 갱글이야, 그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그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은 보통 그 지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엄마들이 많이 진단을 하죠. 애가 좀 이상해요. 그러고 데리고 오면은 의사들은 조금 기다려봐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 평생 그 목적이 뭐냐면 의사로서의 목적이 early detection, early intervention이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방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로스 무브먼트 어세스먼트를 해서 애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도 그 16 weeks 전에 전부 뇌성마비라는 게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진찰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 genetic disorder, brain MRI. by definition 그 정의로 해서 브레인에 인저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85%, 85%는 다 뇌에 이상하게 나와요. 뭐 문제점 조금씩 있는데 한 15% 정도는 정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뉴로 이미징 스터디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MG 같은 거를 해서 그 SMA나 그 듀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같은 거 룰아웃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얘가 지금 1살이 됐는데요.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파라슈 리플렉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피지올로직 리스판스라고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데 얘는 하나도 보호하고 있지 않고, 이 아기도 지금 고개를 이렇게 자기 애기 다 갖고 많이 애기 낳잖아요. 애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애기를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머리를. 근데 얘는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3개월 때도 뇌성마비는 진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스파스티스트의 강직이에요. 왜냐하면 뇌 손상이 있으면 뇌에는 4개의 트랙이 있어요. 근데 3개의 트랙은 익사이테이션, 굉장히 몸을 갖다 익사이트하게 만들고 원 트랙이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분하고 자제하는 이 트랙이 코디네이션이 안 되니까 몸이 뻣뻣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서학과 선생님이나 산부인과 선생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뇌성마비가 사실은 로우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플라피하다가 한 1년이 되면서 뻣뻣해지는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근데 뇌성마비도 가장 흔한 그 로우톤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스티스트라는 건 뭐냐면 몸이 강직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웃에 만약에 스트로크,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그분들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죠? 이렇게. 그래서 스파스티스트라는 거는 내가 팔을 갖다가 환자 팔을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의사가 레지스턴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velocity dependent.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움직이면은 더 많이 그 레지스턴스를 느끼고 천천히 느끼면은 그 레지스턴스를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뻣뻣한 게 몸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컨트랙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을 끊없이 every couple of years 와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전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추나임 톡신, 보톡스나 그다음에 알코올 인젝션을 해서 신경을 차단시켜서 뻣뻣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아시겠죠?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데 그게 빨리 하면 더 많이, 천천히 하면 더 늦게 그렇게 하는 게 강직인데 그 어린이 저는 소아과 의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칠레 가서 봉사생활 할 때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애들이 걷고 있는 게 아주 이상하잖아요. 이 소리가 안 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여자 대학교이기 때문에 소아과 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아니구나. 소아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이 소아과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뻣뻣한데 소아니까 자꾸 자라잖아요. 그래서 스파스티스트는 스티프해요. 굉장히 뻣뻣하고. 근데 그 뻣뻣한 근육은 굉장히 위크해요. 사실은 약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우리 딸은요 굉장히 튼튼한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 그렇게 근데 그 뻣뻣한 게 튼튼한 게 아니고 굉장히 사실 위크해서 걔네들이 그 스파스티스트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몸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로스예요. 어린이들은 항상 자라고 있는 게 사실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하나씩 내가 따져볼게요. 스파스틱 머슬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콜라겐이나 타이티닌이 그게 바뀌어가지고 뻣뻣해져서 여러분도 그 얼트라사운드를 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스파스티스트가 굉장히 적은 근육이에요.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는 하얗죠. 근육이 똑같은 그 프로네이터 테레스라는 팔목의 이 근육인데 굉장히 하얗죠. 그거는 스파스티스트가 굉장히 많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콜라겐이나 타이틴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스틱 머슬은 위크한데 왜 약하냐 하면은 내가 이 물병을 갖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은 트라이셉스, 이 삼두박근인가?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두박근이 같이 움직여요. 엘보 플렉서가. 그래갖고 효과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때 모든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이질 않고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asynchronously firing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타입 1, 타입 2 머슬 파이버가 달라요. 보통 정상인보다 타입 1이 보통은 적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미수가 많이 보시겠지만 미수가 그 근육이 타입 1 머슬 파이버는 제스테이션 20위크에 태어나고 20위크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타입 2 머슬 파이버는 30위크스 오브 제스테이션에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27주 미수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거의 타입 1 머슬 파이버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스파스티스트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로잉 본에다가 이 몸이 뻣뻣해지니까 그로잉 본을 트위스트 해버려요. 그래서 뇌성마비 애들이 어떻게 걷게 되면 이렇게 걷게 돼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걷게 되는 게 본이 이렇게 트위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리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뇌성마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femoral head하고 shaft angle이 150도예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어른이 되면 120도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돼요. 뇌성마비들은 그 스티프니스 때문에 152도까지 올라가서 다리가 크로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웃기죠. 이 남자는 마라톤 러너고 이 사람은 그 단거리 선수예요. 그럼 단거리 선수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머슬 식스팩에다 뭐 근육 굉장히 많죠. 이 마라톤 러너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보이프렌드로 누구를 정할 거예요? 나는 두 명 다 해갖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타입 1 머슬 파이버는 스몰이에요. 여러분 그 짐에 가서 엑서사이즈 하죠? 그때 자기가 맨손으로 운동을 하면은 보통 타입 1, 타입 2 머슬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마라톤 러너는 천천히 뛰어서 오래 뛰어야 되죠. 그래서 타입 1이 많아요. 스몰 머슬, fatigue resistant. 오랫동안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러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말랐어요. 오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스프린터는 100m만 뛰면 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확 뛰어야 되니까 타입 2 muscle fiber. 그래서 fast twitching, fatigue susceptible. 그런 머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뇌성마비 애들은 미숙아로 태어나면 타입 1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기로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 테라피를 많이 하는데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하면은 타입 2 머슬 파이버가 다 싱크로너스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렝스닝 되는 거예요. 그거를 러시안들이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 애들을 치료할 때 중요한 거는 성장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성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뇌성마비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서? 뇌성마비 치료하는 분이? 우리 2명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뇌성마비를 그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어린애들이 자랄 때 본에는 그 머슬 스티프니스가 없잖아요. 그죠? 본은. 근데 머슬은 스티프하잖아요. 그래서 자란다는 건 뭐예요? 본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머슬도 같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스티프하기 때문에 내가 막 자랄 때마다 얘는 점점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숏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트위스트가 되고 발목이 뒤틀어지고 힙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내가 여기 이렇게 썼지만 튠업이라 해서 우리 보호자들한테 하도 교육을 시켜갖고 와서 이래요. 에브리 6month마다 인젝션을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톡스가 3개월밖에 워킹을 안 해요. 근데 에브리 6months 이제 저는 알코올 인젝션을 같이 하기 때문에 6개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보호자들이 와서 닥터 킴, my son need tune-up. 무슨 말인지 알겠죠? every 6 months 내가 이렇게 근육을 튠업 해주는 거예요. 본이 자라는 만큼. 그래서 내가 우리 클리닉을 거라지라고, 그 차 고치는 데라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이제 튠업 하러 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equalize the race between bone and muscle in the children. 어린애들은 항상 자라니까 나는 근육을 늘려주면서 본하고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이 환자는 18살에 저한테 왔는데 한 번도 보톡스를 맞았다거나 알코올을 맞았다거나 정형외과 수술했다는 적이 없어요. 스패스티스를 치료한 적이 없어서 여기 슈 리프트를 봐서 얼마나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사실 못 걷게 됐어요. 너무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스패스티스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뇌성마비를 다룬다 그러면 아 우리 애가 걷겠냐고. 그러면은 옛날엔 다 그랬어요. 아유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애들이 자기네 스스로 앉을 수만 있다면 앉는 게 이제 2살 전에 앉으면 걸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런 그 보조기 없이 4살까지 자기 스스로가 앉을 수 있으면은 보조기를 잡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환자들 거기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물리치료사들은 이제 보통 오늘 제가 주제가 뭐냐면은 근거 기반에 있는 치료인가 한국말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잖아요. 그걸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많이 보내잖아요. 막 한국에 와서 보면은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물리치료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요. 에브리데이 시키기 위해서. 근데 에비던스가 사실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따 저거 할 건데 그 저희들이 많이 시키는 게 이제 약하니까 뻣뻣하고 약하니까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보베스 허스피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 있어요. 병원이라고. 근데 그 보베스가 그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부부가 발견해갖고 그 뉴로 디벨롭먼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사실은 그 에비던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에서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세라숫이라는 게 있고 풀 세라피하고 저 호스백 라이딩 세라피 이런 걸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non invasive 트리트먼트고 인터벤션을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키모뉴럴라이시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해갖고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기 바출라임 톡신하고 알코올하고 같이 약을 같이 섞는 게 아니라 온몸을 갖다 다 치료해 주려면 제가 바출라임 톡신은 그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서너 개만 치료해 주면 그다음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로 너브를 블락해 갖고 그 뻣뻣한 근육을 거의 다 치료를 한꺼번에 해줘요. 그런 걸 제가 하고 있고 정형외과랑 같이 공동으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뉴로서전은 이제 다른 서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물리치료라는 게 이제 보조기를 쓰고 뭐 또 걷는 거를 시키고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홀스백 라이딩 세라피 여기 삼성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에비던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세라숫이라고 세라숫 세라피도 있고 풀 세라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바출라임 톡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출라임 톡신에 대해서 조금 말해 볼게요. 사람들이 다 알기에는 뭐 링클이나 뭐 그다음에 사시도 많이 저희가 고치고 있고요. 제가 바출라임 그 보톡스 컴퍼니한테 사실은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약 때문에. 근데 지금 바출라임 톡신으로 치료를 못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방광도 하고 블레더 넥도 저희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렉탈 톤도 치료해서 컨스티페이션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땀도. 그래서 저는 다 하는데 링클만 안 해요. 링클. 근데 이제 제가 힘이 없어갖고 주름 제거하는 거는 제가 힘이 없을 때 리타이어먼트 플랜으로 지금 하고 그래서 나도 다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출라임 톡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한번 주사를 놓으면은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2주에서 4주째고 그 효과가 석 달 정도 가게 돼 있어요. 알코올은 디펜던 제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스킬이 좋냐,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데 보통 제가 주는 건 한 6개월 정도, 한 번은 3년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얼트라사운드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주사를 해요.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뻣뻣하니까 엘보 플렉스를 줄여주려고 했는데 거기 모터 널브를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약을 넣는데 요즘에는 이제 얼트라사운드랑 같이 이렇게 니드를 확인한 다음에 얼트라사운드하고 널브 스티뮬레이터하고 확인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갖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잘 여기 보면은 이거는 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 신경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템포라릴리. 그렇게 하는데 언제는 그러면 알코올도 쓰고 피놀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온몸이 다 뻣뻣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 쓰게 되고 뭐 다리나 팔 하나나 이런 정도는 바출라임 톡신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린애는 자기가 궁뎅이로 걸었어요. 왔을 때 1살이 넘었는데 근데 제가 주사 놓고 3주 만에 걷는 거예요. 딱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6개월에 다시 왔어요. 아직 주사 놓지 않았어요. 그치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애들이니까 튠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번째 주사 맞고예요. 정상 같으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continuum of care 그냥 치료를 하다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잘 꼬셔가지고 부모님은 항상 regularly 오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내가 택시비를 보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인데 너무 걱정이 돼갖고 6개월이 됐는데 안 오길래 그 사회사업가를 통해서 택시 바우처를 보내고 데려왔어요. 그렇게 극성이어야 돼요, 환자를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이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하도 극성으로 환자를 해서 처음에 지로를 했는데 내가 갔을 때는 내가 떠날 때는 한 100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젝션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스페이스를 잃어가지고 썰저는 내 마음을 알겠죠? 스페이스를 제가 잃어버려서 다시 이제 적어들었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정형외과 수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 수술이 제가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을 떠날 때는 100% 수술하던 애들이 30%밖에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quality of life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트라티카 바크로펜은 이제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로 조절을 해갖고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 기계를 몸에 심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신경외과 의사들은 테크니션이고 조절 의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조절을 하고 있고요. 다 이게 디펜서는 어떻게 자기가 느끼느냐에 따라서예요. 근데 요즘에 또 브레인에도 이거 집어넣잖아요. 해갖고 그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한 디스토니아라는 그런 또 스페시티스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서 오는 그런 무브먼트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신경외과 수술로 하고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셀렉티브 도자 라이조토미 한국에서도 많이 하죠. 이게 재조명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가 척수에 들어가가지고 척수강에 들어가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신경 센소리 너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브먼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르면 안 되니까 한 30%에서 80%를 자르면 신경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절단이 되니까 조금만 남아서 강직은 줄어들게 되고 무브먼트는 움직이는 건 더 좋아지게 되는 건데 인트라티카 바크로펜 펌프는 그게 굉장히 비싸요. 2만 불씩이에요, 그 기계가. 근데 every 5 years 갈아줘야 되니까 이 수술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정형외과 수술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에비던스 베이스드. 어떻게 우리가 그 효과가 있다고만 느끼는 거니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는 거니를 한번 보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나 노박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 작업 치료사예요 원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사회 그 의학이 소셜 메디슨 비슷해갖고 그 리서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장애자들에 대한 리서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47개의 논문을 쫙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골라가지고 메타 어널리시스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스페시티스트 하면은 물리치료사들은 막 흥분해갖고 이거 스트레칭만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페시티스트 매니지먼트 하는데 효과가 진짜 레벨 1 에비던스가 있는 거는 바출람 톡신이었어요. 바출람 톡신 인젝션하고 셀렉티브 도자 라이조토미 신경 그 널브를 자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랙처가 있는 데는 캐스팅을 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에비던스는 뭐였냐면은 뭐 펌프나 뭐 브레이스 이런 거는 해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유명한 거 보베스나 그런 것들은 워킹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터 프로블럼이니까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잘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는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었냐면 골 오리엔티드 테라피. 그러니까 야 나는 내 환자를 요것만 잘 짓게 하겠다. 그렇게 골이 있는 치료는 다 레벨 1 트라우마가 에비던스가 있었고요. 홈 프로그램 제가 이제 WHO 우리 동료들이 뭐 WHO에 가서 한 달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인 소원이기도 한데 사실 WHO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홈 엑서사이즈 물리치료사들한테 그렇게 항상 갈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요즘 치료에 의하면은 장애자애들은 치료사가 움직여주는 치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액티브 무브먼트를 해야지만은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WHO에서 할 일은 홈 엑서사이즈를 개발하고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기관을 둬서 자기네들 스스로 하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지 치료사들한테 계속 에브리데이 간다고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드 인듀스드 세라피라든지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자기가 마비가 온 데는 묶어놓고 정상팔만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거 하는 인젝션이라든지 멀티 레벨 서저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고 또 그 유명한 보베스는 어떤 거에서도 사실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를 볼 때 사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걷게 하겠다고 재산을 다 갖다 버리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나빠져요. 사실은 그 다른 정상 자식들은 그 외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잘 보호자들을 디렉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 6살 애는 사실 소아과 의사 딸인데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근육도 자르고 본도 이렇게 오스티오토미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걷지를 못하는 애였어요. 6살 때. 근데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걔가 왜냐면 워커를 자꾸 조금 걸었던 수술하기 전까지 몇 발자국을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인젝션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팔하고 양쪽 다리를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못 걸어서 엄마가 잡고 걸었어요. 겨우 걸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윌체어에 항상 같이 다녔어요. 아이가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다. 나는 이렇게 인젝션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너십. 나만 잘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뻣뻣한 거를 갖다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뻣뻣한 근육은 약하다 그랬잖아요. 난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죠. 너희 인텐스 테라피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에서 스트렝스닝을 하고 수영을 시키고 홀스백을 해서 트렁크 머슬을 그걸 제가 시킨 거 이 엄마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둘이 텔레비에도 CBS 뉴스에도 나왔어요. 얘가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재작년인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고 이거 보세요. 이제는 저기 아무 보조기도 없이 걷고 그 브레이스도 신발에 신지 않고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continuum of care. 지금도 every 6 months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비서의 딸이었는데 그거 굉장히 스터번해요. 엄마가. 내가 암만 말해도 닥터캠 그냥 물리치료 그것만 써줘. 그래서 수술을 권했어요. 그 신경을 자르는 수술을. 그래서 걔가 걷게 됐어요. 그랬는데 와서 그러면은 얘가 계속 자라니까 아직도 뻣뻣한 근육이 있으니까는 뭐 보톡스 인젝션이나 뭐 스트레칭을 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물리치료만 했어. 그래서 8년 후에 내가 데려오라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원숭이처럼 굉장히 크라우치드 파스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나? 걷긴 했는데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급하잖아요. 나보다 보톡스를 놔달라는 거래요. 그래서 나도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동료인 정형외과 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본을 오스티오토미를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양쪽을 다 보스 피머를 잘랐어. 훨씬 낫죠. 지금 그로스퍼죠. 성장기죠. 다 발달했잖아요. 지금 엄청 키도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훨씬 낫죠. 그래서 어떤 때는 수술도 해줘야 되고 어떤 때인데 여기서 배워야 할 거는 계속적으로 컨티뉴um 오브 이거 나 이렇게 exaggeration 해갖고 같이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conclusion은 뭐냐 하면은 evidence based practice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team approach도 있어야 되고 early diagnosis, early intervention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continuum of care.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라이프 골로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클리니션인데 제가 터득한 걸로는 이런 early intervention, early detection, continuum of care, team approach 그것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장애자들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